근데 이제 심평 변호사가 이제 언론 지금까지 보도는 다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본인이 네. 그 연 이틀에 걸쳐서 계속 글을 올렸어요. 이재명 네. 그 후보에 대한 본인 생각을 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생각을 밝힌 것과 달리 오늘 저희는 이제 직접 심평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전화를 걸게 된 것은 연 이틀에 걸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첫날하고 둘째 날 그 글이 약간 달라요. 뉘앙스가. 저 네. 우선 첫날 거를 기사에 잠깐 보시면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글을 네. 올렸죠. 네. 네, 크게 일단, 판짜기를 시도하지 않는 한 이재명 대통령은 점점 굳어진다. 네. 그렇죠. 이재명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 어대명을 이제 현실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선명한 반기득권론자이면서 기득권을 해체해 국민이 고루 잘 사는 실용주의 추구자다. 네. 극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째 날 그 페이스북 이게 글인데 이 그 글만 보면 심평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 지지 쪽으로 완전히 입장이 선회했나? 뭐 이런 생각도 갖게 했고요. 저는 그렇죠. 어제 그렇게 해설을 했어요. 네. 그런데 요 둘째 날 이제 오늘 오전에 봤는데 어제하고는 조금 다른 뉘앙스로 또 글을 올렸어요. 네. 그 본인이 어제 내가 이 전 대표 쓰나미로 비유한 건 그의 지지세를 상찬한 비유는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재명 최근에 어대명을 이제 뭐 긍정적으로 내가 평가한 것은 아니다. 뭐 얘기했고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이 결국 어대명에서 벗어날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어대명에서 벗어날 길 중에 하나로 제시한 것이 저 표현이 좀 애매하긴 했는데요. 딱 하나 있다. 그것은 온 국민이 포박을 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박? 저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약간 좀 선문답 비슷하게 네. 명확하게 저게 어떤 의미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뭐 우리가 그 비행기에다가 기관총을 쏘듯 정신 승리하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제가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만 그렇게만 오늘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벗어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묶여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당선이 거의 고정식 상수처럼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풀어준다 이런 의미 같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첫째 날 이제 하고 둘째 날 완전히 다른 게 첫째 날은 이재명 어대명뿐만 아니고 어대명을 넘어서 이재명이 굉장히 실용주의자로 지금 현재 난관들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단 말이에요. 네. 보기에 따라서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 둘째 날을 본 거면 내가 올린 글을 이재명 지지로 오독하지 말라. 명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쪽의 이야기가 어느 쪽이 맞는지를 사실 좀 확인할 그러니까 필요가 둘째 있어요. 날은 어쨌든 네. 이재명을 지지한 게 아니고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시는 분 입장에서 우리가 어대명,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명확한 방법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을 이제 모은 힘을 합쳐서 포박을 풀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지 좀 애매모호하죠. 보기가 갸우뚱해지는데 네. 그래서 오늘 그 심평 변호사랑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심평 변호사가 뭐 이 사람의 한 명의 의견이 뭐 얼마나 뭐 큰 영향을 미치냐 그런 걸 떠나서 윤석열의 멘토고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국힘에서 그 출판 기념회 같은 거 할 때 나경원이 거기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화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윤석열 의 어쨌든 상징적인 좀 인물이에요. 네. 윤석열 진영을 대표하는 윤석열. 그래서 사실상 이런 심평 그 변호사가 저는 뭐 처음 만날 때 교수로 만나서 이제 교수라고 제가 호칭을 합니다만은 이 심 변호사가 이 국힘당이 아니고 사실상 이재명 쪽으로 만약에 몸이 움직였다고 얘기한다면 뭐 그 심평 변호사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그 자체가 지금 우리 이 정치 지형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어느 쪽으로 그 힘이 쏠리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전화를 한번 좀 해본 겁니다. 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네. 지금 그게 좀 제일 먼저 좀 물어보고. 이제 어제 이제 오늘 이게 서로 다른 페이스북 네. 내용이 오는데 어느 게 진심인지를 한번 좀 물어보고. 그렇죠. 어대명에 대한 진심이 뭐냐? 요 질문을 먼저 해봤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예, 아이고, 대표님. 너네 교수님. 잘 계십니까? 예, 예. 아니 어제 그 저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에 뭐 예. 갑자기 뭐 교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일부에서 그런 거겠죠, 뭐. 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제 올린 글 보고는 그냥 제가 이제 워낙 예전부터 이제 들으신 게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뭐 평소 좋게 평가를 하셨잖아요, 저한테도. 그래, 그리고 뭐 다 어떤 개인적인 뭐 인연에서 어. 그 좋은 추억을 갖고 있으면은 그걸 그렇죠. 존중해 줘야지. 뭐 그것도 아니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상 이제 뭐 교수님께서 예, 뭐 보수 진보 뭐 어느 쪽에 쓰시는 분도 아니고 예. 항상 시대 정신을 이제 앞서가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번 대선은 결국은 이재명이 결국은 시대 정신이라고 인정을 하신 게 아닌가 뭐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죠. 오늘. 뭐 어떤 그 대세는 그 이재명인데 네. 뭐 별일 없는 한 그분이 당선되시겠죠. 네. 그러나 말이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극단적인 그 권력의 그 융합에 의해서 이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침해되는 어떤 그 폭정의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일부 조선일보 쪽에서 얘기하는 진보의 윤석열이 뭐 이재명이다 이런 얘기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어. 지금 국가 권력이 너무나 한쪽으로 몰려버리는 거죠. 이 권력이라 하는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절대 권력을 절대 부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기 전 국민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포박을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그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재명. 뭐 이재명 그 대표가 나는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닌데 네. 그로 말미암아 초래될 결과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너무 이재명 대표 쪽으로 권력이 쏠린다. 아니 그 이재명가 대표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어떤 대표가 중심이 되는 그 체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체제는 제가 볼 때는 결국 파시스트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좀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저는 요까지 그 통화에서는 그러면 내가 그 판단을 좀 잘못했구나. 이제 심평 교수가 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은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면 굉장히 지금 뭐 거의 어대명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대표 쪽으로 너무 과도하게 권력이 쏠려서 권력의 집중에 대해서 본인은 지금 우려를 제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이건 내 판단이 어떻게 틀렸구나. 근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얘기를 좀 아직도 좀 명확치 않아서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한번 좀 이어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들어보시죠. 호박을 풀어야 된다는 의미가 이재명 연대 뭐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신 건가요, 그러면? 아니 국민이 그 선택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 선택을 받기 위해서 좀 더 그럴듯한 어떤 가능성 중에서 가장 나은 것을 국민들을 제시해서 국민들이 이 지금 우리한테 잘못하면은 그런 과도한 권력의 융합 현상에 의해서 지금 나라의 장래가 좀 위태로울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대선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희미한 기대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한편으로는 예. 뭐 우리 사회가 좀 너무 기득권 카르텔이 공고화해서 그렇죠. 그분들에 대한 일정한 개혁이 좀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당연한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체제가 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일극 집중의 체제가 되면은 더 기득권이 발휘할 것이라 봅니다. 또 다른 기득권, 지금 종전의 기득권이 그렇죠. 아니고 새로운 기득권이 형성이 된다. 어떤 87 체제의 기득권이 더 강화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예. 근데 이제 기존에 어쨌든 뭐 기득권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제 생각에는 언론 기득권, 그다음에 이 재벌 기득권들, 그다음에 이제 검찰 사법 기득권들인데 그 기득권들을 일단은 민주적인 통제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그 개혁을 위한 그 권력이 예. 강한 권력이 사실 좀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너무 집중되면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죠. 네. 저는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어떤 권력 남용을 자제하고 진정으로 이 나라를 개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보인다면 저로서는 그분을 오히려 좀 지지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보는 한 반대의 길을 갈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갈 것이 분명하다. 네. 본심을 얘기를 했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심평 이 변호사분의 이제 생각에 찬반 이런 걸 이제 떠났어요. 일단 우리하고 이제 윤석열의 멘토고 윤석열 쪽에 진영에 있는 분이잖아요. 네.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그래서 극우 유튜버하고도 통화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고도 인터뷰를 하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요 심평 변호사가 얘기한 부분들의 당부를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그걸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우리가 이제 그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사분오열되고 있는 와중에 지금 마음을 또 갈피를 못 잡는 또 세력들이 또 한 분들이 또 있죠. 그들이 한동훈보다는 차라리 그렇죠. 한덕수나 이런 쪽 그렇죠. 이재명이나 이런 쪽으로 마음을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앞에 부분 계속 보면 이재명에 대해서 굉장히 예전에 이제 제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재명에 대해서 이분이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기억을 가지고 계속 좀 물어보는데 왠지 자꾸 이재명 대표가 권력을 쥐면 뭔가 권력을 독점하고 그걸 권력을 남용하고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 좀 답답하긴 했는데 윤석열의 독재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다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니까 파시스트 얘기를 하고 그래서 파시스트까지 얘기해서 이제 이분은 생각이 달라지지는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뭔가 이제 심평 변호사도 이제 지금은 이제 결국 이제 이재명의 시대가 오는 부분들을 이제 본인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도 마음을 좀 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전화를 했는데 사실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끝에 부분에서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권력을 독점한 그러지 않고 마음을 열고 내각제 개헌에 그런 얘기를 한다면 네. 아니요 꼭 내각제 개헌 그런 의미를 담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자기가 또 지지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약간 여기서 또 네. 여지를 열어둬서 예. 그래서 다음에 또 얘기를 이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국힘당 후보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 여기에 대한 이제 이분 생각을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항마로 거론되는 후보들 한 명 한 명 놓고 봐서는 글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한덕수 지금 총리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 의견은 이제 한 총리 정도 해서 중도 그런 성향의 분들도 많이 부담을 하고 하면은 그나마 이 87 체제의 기득권 세력과 어떤 대항전에서 승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기대를 하는 거죠. 한 총리를 중심으로 하면 해서 중도층까지 다 포함해서 다 모이면. 근데 지금 현재
국힘당 내에서 거론되는 후보 가지고는 지금 원하시는 이제 그런 강구한 연대가 형성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건 뭐 저 강 대표님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그 물론 사람들은 그렇죠. 예, 예.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이제 신락 같은 이제 희망을 던지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화두로. 뭐 저야 뭐 저 권력이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뭐 네. 저 개인적인 뭐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지만은 예, 그래도 네. 우리가 네. 지금의 그 헌법 하에서 예,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네. 개인적인 자유라든가 예, 뭐 그런 것이 예, 손상당하고 또 어떤 역사적으로 예, 어떤 퇴보하는 예. 그런 체제가 되어서는 그건 뭐 제가 조금이라도 힘을 내서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어쨌든 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제 그 권력, 그 남용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분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 아직까지 정부 출범했는데 권력 독점을 저렇게 이제 이해도 안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좀 불편하긴 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이제 국힘당 후보를 좀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은 이제 국힘당 지금 후보로 나온 사람들은 어제명을 이길 수도 없고. 도토리 기적이라 했죠. 네. 그리고 특히 아마 이분 입장에서 보면 제일 경계할 후보가 아마 한동훈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 같은 사람이야말로 진짜 이제 권력 독점의 이제 그 가능성이 제일 높고 이제 그 한동훈을 좀 비판하다 보니까 저런 얘기를 더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일단 한덕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한덕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빅텐트가 이제 치자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목소리들에 이제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다만 그런 한덕수를 중심으로 해서 빅텐트가 쳐져도 그게 성공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죠. 아주 희미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희미한 기대.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이세창도 그렇고 지금 이제 심평 변호사도 그렇고 네. 일단 지금 국힘은 가망이 없다. 이런 쪽의 이야기들. 왜냐하면 이제 이해 당사자가 아닌 분들은 네. 좀 그런 얘기를 좀 지금 실제로 지금 막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국힘 내부가 지금 아주 시끄러운 겁니다. 네. 네. 이게 뭔가 뚜렷한 뭐가 기둥이 하나 서 있으면 모르는데 윤석열은 저렇죠. 또 한덕수는 뭐 네. 저러고 있죠. 그러니까 국힘 내에 국힘이 아니라 이제 보수 진영이죠. 국힘을 지지했던 그 보수 진영의 지금 약간 절반감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걸 사실상 좀 대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마지막에 이 부분이 아주 좀 의미심장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국민통합에 대해 강력한 소신과 의지를 보이고 역할을 부탁하면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한번 제가 이거에 물어봤죠. 대해서 심평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예. 이제 부패한 기득권들을 이제 개혁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후보이고 또 이제 교수님께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게 또 다른 기득권 권력의 강화로 이어진 걸 지금 걱정하시는데 예. 이 대표가 만약에 그 신 교수님한테 제안을 해서 예. 그러면 신 교수님이 와서 예. 그런 차원에서 좀 방향을 좀 잘 잡아달라, 역할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글쎄 뭐 저로서는 예? 뭐 굳이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교수님께서는 그냥 나라가 잘 됐으면 하는 거지 뭐 특정인 뭐 이게 민주당이 승리하다, 국힘당이 승리한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죠. 물론 뭐 제가 예, 윤석열 대통령 내분하고 어떤 네. 개인적인 인연을 어떤 갖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네. 나라의 장래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예, 제가 무슨 영화를 볼 일이 있다고 그렇죠. 뭐 예. 윤석열한테 붙었다, 이재명한테 붙었다 그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나라가 잘 되는 차원에서 뭐 한덕수 총리 중심으로 뭐 연대를 한번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또 예. 반대로 또 이 대표 쪽에서 만약에 교수님한테 좀 또 도움을 요청하면 또 그 부분도 열려져 있고. 이거 그런가요? 그럴 가능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이 국민 통합이나 이제 이런 것에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도 관심이 있을 거고, 뭐 교수님이 같이 한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마다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라도 그 점에 관해서 네. 강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강력한 네. 소신과 의지를 보여주신다 그러면 저로서야
네. 너무나 그 당연한 일이죠. 예, 예. 그래. 예. 뭐 갈 곳 이름 네. 그래서 이제 네. 또 엿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네. 페이스북에 어쨌든 이제 첫날, 둘째 날 이제 확실히 이제 뭐 좀 달랐는데 그리고 둘째 날은 특히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윤석열 지지자들 입장에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얘기했던 게 그 결국 온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포박을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한덕수를 중심으로 해서 빅텐트 반 이재명 연대를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어떤 진영을 넘어서서 그 국민 통합에 대한 확실한 의지와 소신을 보인다면 그리고 본인에게 그런 차원에서 역할을 부탁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제 요 부분들을 일단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심평 변호사를 이재명 그 후보가 같이 뭐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거는 뭐 제가 판단할 영역은 아닌 거고 지금 현재 이제 이재명의 이제 대세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제 윤석열의 멘토였던 사람이 어떤 생각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하고 있는지 예, 그 부분들 결코 오늘 저는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이제 윤석열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결국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을 사실상 막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걸 솔직히 이제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세창이 얘기했던 대로 한동훈이 차라리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나는 이재명 찍겠다 이런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힘 지지자들의 특성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국힘 네. 지지자들은 어떻게 보면 권력 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기는 쪽에 붙는 경향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어차피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매우 우세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마음이 혼란스러운 것도 이해가 돼요. 결국엔 이재명 쪽도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보험을 좀 덜어놔야 되는 그런 심리도 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심평 변호사의 이 설명을 들어보면 약간 이제 뭐 조건을 좀 달면서도 뭐 이재명 쪽도 좀 마음을 좀 여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좀 풍기는 것도 뭐 국힘 지지자들의 어떤 특성을 좀 반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일단 이 윤석열의 이제 멘토였던 심평 그 변호사가 약간 이재명이 만약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사실상 이 국힘당 쪽 진영에는 상당히 엄청난 큰 충격일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저희 뭐 이 심평 변호사하고 좀 인터뷰를 했던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 그걸 그렇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네, 저는 기자고 당연히 국힘당 의원들하고도 당연히 인터뷰 응한다면 해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오늘 이 심평 변호사의 이 인터뷰가 국힘당 저쪽 그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일 거라니까요. 네. 굉장히 큰 충격일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국힘 지지자들 안에서는 일종의 탈윤, 그죠? 윤석열을 떠나서 다른 쪽으로 마음을 옮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 인터뷰 취지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